자, 이번 시간에는 타이틀 바를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서비스 만들어 놓은 건 지우시고요. 메인 윈도우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스에다가 메인 뷰를 한번 만들어 주기로 할게요. 메인 뷰. 자, 이 메인 뷰를 이제 앱 부분에 연결할 거고요. 메인 뷰, 얘도 메인 뷰. 메인 뷰에 틀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높낮이부터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헤이트는 550, 위드는 35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타이틀 바는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윈도우 스타일은 논으로 지정을 해서 헤더를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이틀 바가 놓일 위치와 바디가 놓일 위치 이렇게 두 개로 그리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로우 데피니션, 로우 데피니션 두 개. 그리고 얘 헤이트는 오토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 타이틀 바가 작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바디 부분이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바는 일단은 모양새를 보기 위해서 그냥 1번 판넬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는 뭐 레드로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는 블루. 자, 그리드 로우가 1번째고 얘는 헤이트를 조금 지정해 줄게요. 얘는 20 정도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타이틀 바가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바디가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사용자 장애 컨트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사용자 정의 컨트롤로 타이틀 바로 하나 만들도록 해볼게요. 자, 디자인 헤이트는 한 20 정도로 하고 위드는 한 200 정도로 해서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백 컬러를 지정을 할 건데요. 현재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각 패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상이 카카오톡 색상과 유사하죠. 현재 이 색상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것 같으니 스타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딕셔너리에다가 추가를 할 건데요. 스타일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리소스 사전을 선택을 하고 컬러스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컬러 브러쉬를 만들고요. 컬러 프라이마리로 해서 컬러, 자, 아까 전에 샵샵 FFF22500로 프라이머리 컬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샵을 왜 두 번 썼을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자, 앱점 자물 쪽으로 들어갔을 때 자, 이 리소스 부분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리소스 디렉토리, 리소스 디렉토리, 그리고 리소스 디렉토리 여기 점 머지 디렉토리스, 그리고 리소스 디렉토리 소스는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스타일스의 컬러스 점 자멸. 자, 스태틱 바인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바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 자, 스태틱 리소스로 컬러 프라이머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컬러 프라이머리 색상이 이 노란색으로 지정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탑 패널에 버튼을 3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둘, 셋을 추가할 거고요. 이 닭은 라이트로 모두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버튼 3개가 공통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죠? 자, 유저 컨트롤 리소스에 들어가서 스타일을 먼저 지정할게요. 타겟 타입은 당연히 X 타입 점 버튼이겠죠? 거기서 세터 프로퍼티, 자,
일단 width를 먼저 지정할게요. width는 2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setter property height는 20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setter property 닥 패널 점 닥이 모두가 라이트인 것 같으니까 라이트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빼도 되겠죠? 자, 라이트로 지정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하나가 동떨어지죠? 자, 이 닥 패널의 속성 중에서 자, last child fill이었어요. last child fill은 true. 자, true가 아니라 false입니다. 자, false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붙은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setter property background color는 트랜스파렌트로 해서 파렌트의 색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주고요. setter property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border brush는 밸류도 트랜스파렌트 파렌트 색상과 똑같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에는 각각 이제 아이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폰트 어썸 6를 받았었죠. 거기에서 폰트 어썸 6 SVG를 사용해서 아이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SVG 썸이라 치고 컨트롤 닷을 누르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여기서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솔리드 X마크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 X마크 하니까 X마크가 보이죠? 자, 여기에서 다른 버튼들도 똑같이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솔리드 마이너스 레귤라 스퀘어. 자,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화면이 된 것 같죠? 스퀘어가 약간 큰 것 같네요.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위드 13, 헤이트 13 정도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타이틀 바의 모양새가 나온 것 같네요. 자, 여기 색깔이 너무 진하니까 약간 회색빛 색상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회색빛 색상도 약간은 저희가 다른 데에서도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더 딕셔너리에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솔리드 컬러 브러쉬 컬러 그레이로 할게요. 컬러는 자, 샵 7 F7E 00. 자, 컬러 그레이를 등록을 했고요. 자, 스타일 타겟 타입 X 타입은 SVG awesome. setter 프로퍼티는 프라이머리 컬러 밸류 스태틱 리소스 컬러 그레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약간 회색 빛깔 표시가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자, 버튼 이름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벤트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에 자, btn exit 그리고 btn maximize 그리고 btn minimize. 자, exit, maximize, minimize 총 이렇게 세 개를 지정을 했고요. 자, 각 패널도 마찬가지로 cn을 타이틀로 이름을 부여를 할게요. 이제 비하인드 코드로 들어가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tn exit 여거의 클릭 이벤트 그리고 btn maximize 클릭 그리고 btn minimize 점 클릭. 자, 이 총 세 가지 이벤트이고요. 이 버튼들은 각각 클릭했을 때 윈도우의 상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자, 윈도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에서 우클릭을 해서 추가 새 프로젝트. 자, WPF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WPF 라이브러리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메인하고 앱 자물문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속성, 우클릭해서 속성을 들어가신 다음에 자,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빌드. 우클릭해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extensions를 하나 추가를 하고 find parent extension. 자, find parent extension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ic class 제기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public static 그리고 형식 명에서 t find parent this dependency object dependency object child 그리고 파렌트의 이름까지 체크할 수 있게끔 네임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형식 매개 변수는 디펜던시 오브젝트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자, 파렌트를 하나 비주얼 트리 헬퍼 비주얼 트리 헬퍼를 이용해서 파렌트를 찾을 거예요. 차일드의 파렌트를 찾을 거고 if 파렌트가 널이라면은 return 널을 해줄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은 자, framework element를 할 건데요. 자, framework element를 아까 가져온 파렌트를 framework element로 타입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framework element가 만약에 is t 타입이 맞다면은 return 파렌트를 리턴을 해줄 거고요. 아니라면은 return 재기 함수를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parent t parent 그리고 parent name.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타입을 넘기게 되면 해당 타입까지 찾을 때까지 parent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parent name까지 체크를 하려면은 자, 여기에 조건을 하나 줘야겠죠. 자, parent name이 널인 경우, 자, 널인 경우는 타입만 체크하겠다는 거고요. 프레임워크 엘리먼트와 파렌트의 네임이 같은 경우, 자, 없는 경우는 얘만 체크하는 거고 있는 경우는 두 개가 만족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타입만 넘겨서 파렌트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함수를 오버로드 하나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자, 파렌트 네임은 지우고요. 여기서 return 자, return 자, parent t의 child null 부분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 현재 라이브러리 하나 추가가 되고 이제 이것을 참조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요. 자, 이제 타이틀 바로 들어와서 자, 비하인드 코드에서 자, btn minimize find parent였죠. 자, 익스텐션 가져와 주고요. 그래서 윈도우를 찾을 거예요. 자, 윈도우를 찾을 건데 그 윈도우에서 state 윈도우 state는 minimize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윈도우 스테이트는 maximize 또한 이 부분에서 윈도우 스테이트는
윈도우 점 클로즈겠죠. 자, 이렇게 비하인드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요. 자, 메인 뷰로 들어가서 맨 처음에 작성했던 스택 패널을 이제 타이틀 바로 바꿔두도록 할게요. 타이틀 바. 자, 이렇게 타이틀 바가 추가가 되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정상적으로 최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최소화도 되는지 확인되고, 예. 근데 문제는 최대화를 눌렀을 때 최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네요. 이 부분은 이따가 수정을 해줄게요. 종료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하인드 코드에서 다시 들어가서 맥시마이즈, 최대화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와 줘야겠죠. 윈도우. 자,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어 주고요. if 윈도우 점 스테이트, 윈도우 스테이트가 맥시마이즈인 경우 윈도우 점 윈도우 스테이트는 노멀로 변경해 주고요. 노멀. 아닌 경우는 다시 맥시마이즈로 바꿔주게 되면 되겠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학년성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조건식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3학년성자로 간결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자, 여기서 최대한을 누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드래그를 했을 때 지금 드래그가 되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뭔가 위에 이렇게 뭐가 남아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윈도우 크롬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메인 뷰로 들어와서 여기 윈도우 크롬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크롬 여기서 윈도우 크롬에 캡션 헤이트를 20으로 주면은 캡션을 잡을 수 있는 게 20 헤이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리사이즈 보더 티크니스도 2로 줄게요. 이 가장자리 부분을 조금 더 잡기 수월하게끔 범위를 2만큼 주어진 겁니다. 다시 빌드를 해보면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타이틀 바도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더블 클릭 눌러서 최대화 최소화도 될 수도 있고요. 단 여기에서 이제 버튼들을 눌리지 않죠. 이 부분은 윈도우 크롬에서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타이틀 바로 들어와서 자, 세터 버튼들의 프로퍼티는 윈도우 크롬 is hit test 이 밸류를 true로 바꿔주면요 정상적으로 클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자, 최대화 최소화. 자, 최대화 최소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위에 최대화를 하게 되니까 얘가 범위가 조금 마이너스까지 올라가게 되죠. 최대화를 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마이너스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앞서 타이틀 바의 내부 변수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자, 매번 이렇게 찾는 작업은 사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재기 함수가 타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프로 풀 윈도우 파렌트 파렌트 윈도우. 자, 여기도 파렌트 윈도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get 부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처음에 파렌트를 찾게 되면은 더 이상 찾지 않아야겠죠. if 파렌트 윈도우가 널이라면은 자, 이 파렌트 윈도우는 윈도우에 해당 this에 find parent를 구하도록 할게요. 윈도우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윈도우가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재기 함수를 타지 않게 되겠죠. 파렌트 윈도우를 이용해서 파렌트 윈도우 좀 윈도우 스테이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parent 윈도우의 스테이트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parent window close.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너를 허용하기 때문에 물음표를 추가를 해둘게요. 자, 일단 작동은 정상적으로 되는지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자,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스테이트를 구독을 해서 그 윈도우 스테이트에 따라서 아까 전에 그 높낮이를 조정을 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prop full 그래서 윈도우 스테이트 해서 얘는 윈 스테이트 아이고 여기에 윈 스테이트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VM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bservable object 자, observable object attribute를 만들게 되면 얘가 iNotify change property changing을 추가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에서 set property ref win state value 이 순서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 밸류가 바뀌게 되면은 property changed 이벤트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win state는 뭐 그대로 그 값을 반환을 하게 될 거고요. 자, win state는 이제 변환이 일어날 때 구독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parent window state는 마찬가지로 win state. 자, 여기 오류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뭔가 오류 같네요. 한번 다시 재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이번에는 오류가 발생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win state는 해당 이렇게 win state가 되어지고 이렇게 프로퍼티를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win state는 이제 뷰 안에서 트리거를 할 건데요. 자, 아까 최대화를 했을 때 이 부분들은 약 7픽셀 정도 우측하고 상단이 이렇게 7픽셀 정도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밀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진을 바인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윈도우 스테이트에 따라서 마진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컨버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진 바인딩 윈 스테이트 그리고 엘리먼트 네임 이 엘리먼트 네임은 루트로 할게요. 자, 엘리먼트 네임은 루트에 있는 윈 스테이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컨버터는 스태틱 리소스 윈도우 스테이트 마진 컨버터로 만들도록 할게요. 컨버터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추가 converters 클래스로 윈도우 스테이트 마진 컨버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iValue 컨버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iValue 컨버터를 상속받고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윈 스테이트를 받아서 스테이트가 어떨 때 밸류를 바꿀 것인지 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윈도우 스테이트 자, 여기서 스테이트는 자, 윈도우 스테이트 저 밸류 값이 윈도우 스테이트로 저희가 넘겨줄 거기 때문에 윈도우 스테이트가 될 것이고요. if 스테이트가 노멀인 경우 노멀
경우는 변화가 없어야겠죠. return new thickness 0으로 해주면은 마진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는 return new thickness. 자, left 탑은 7, right는 일단은 0으로 둘게요. 그리고 바텀도 일단 0으로 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컨버터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시 유저 컨트롤로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을 다시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converters 해서 x.key는 이 컨버터로 이렇게 빌드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제 빌드가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이 버튼 엑시트 부분과 다른 부분도 마진을 똑같이 바인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자, 한번 그리고 최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화를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엑시트 부분이 지금 우측에서 이게 밀려오질 않고 있네요. 그러면은 엑시트 부분만 저희가 파라미터를 별도로 하나 보내주도록 할게요. 컨버터 파라미터는 컨버터 파라미터는 엑시트라고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컨버터 쪽으로 들어와서 탑 라이트 부분이 7만큼 당겨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파라미터 스트링으로 파라미터. 자, 이 스트링 파람이 만약에 right는 파람이 exit라면 7만큼 아니라면 0만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right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한번 해보면은요. 다시 최대화를 했을 때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마진이 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은 최대화, 최소화 모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 마진에 최대화가 되었을 때 아이콘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최대화 버튼을 눌렀을 때 최대화 아이콘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이콘에서 바인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인딩 min state 엘리먼트 네임은 루트로 하고요. 컨버터는 자 스태틱 리소스에 자 윈도우 스테이트 아이콘 컨버터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onverters 자, 아이콘 컨버터 그리고 키는 그대로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아이콘 컨버터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스테이트가 노멀인 경우에는 레귤러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아닌 경우는 다운, 레프트, 라이트, 투 센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지정하게 되면은 최대화했을 때 그리고 자,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까지 타이틀 바를 먼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뷰 모델에 따라 데이터 템플릿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메인 바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